저는 박정호입니다. 올해 68이 되었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은퇴한 지 3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건축 기술자로 일할 때부터 몸에 밴 리듬이에요. 세면을 마치고 거실로 나오면 아내는 이미 교회 새벽 기도를 다녀온 상태입니다. 아침 드세요 라고 말하면서 상을 차려주긴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나누는 대화의 전부일 때가 많아요. 저도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고작이죠. 식사하는 동안 아내는 스마트폰으로 교회 소식을 확인합니다. 저는 신문을 펼쳐들고 있지만 사실 글자가 잘 들어오지 않아요. 옆에서 들리는 건 아내가 교회 단체 채팅방에 보내는 메시지 소리뿐입니다. 오늘도 목공실에 가시나요?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네, 그럴 예정입니다. 그럼 점심은 밖에서 드세요. 저는 구역 모임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몇 마디 주고받는 게 우리 부부의 소통이에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 뒤편에 있는 작은 목공실로 향했어요. 은퇴하면서 취미로 시작한 목공이 지금은 제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며칠 전부터 만들고 있던 작은 찬장의 마감 작업을 할 계획이었죠. 대패로 나무를 깎는 소리가 귓가에 스르르 스며들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마음이 평온해져요. 젊었을 때처럼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이 가구를 누가 쓸까? 아내는 제가 만든 물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쓸데없는 거 만드네라는 표정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아들과 딸은 모두 해외에 있어서 택배로 보내주기도 애매하죠. 결국 목공실 한쪽 구석에 쌓여가기만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목공실을 나왔어요. 아내 말대로 밖에서 혼자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동네 한식집에 들어가서 김치찌개를 시켰죠.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어요. 사장님, 요즘 손님이 많이 없나 봅니다. 네, 맞아요.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어르신처럼 자주 오시는 단골분들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사장님과 나눈 짧은 대화가 오늘 하루 중 가장 따뜻했어요. 집에서는 이런 소소한 대화조차 나눌 상대가 없거든요. 오후에 다시 목공실로 돌아와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사포질을 하면서 나무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왔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작업을 하루 종일 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몸이 말을 듣지 않네요. 나이가 들면 이런 건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의자에 앉아 잠깐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참 높아 보였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 구름처럼 떠다니기만 하는 건 아닐까?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여전히 구역 모임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서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죠. 여보, 다녀왔습니다. 아내가 밤 9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교회에서 저녁도 먹고 왔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저는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에서는 온갖 세상 일들을 떠들어대고 있었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고독감이 더욱 짙어졌어요. 이런 하루가 내일도 모레도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니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게 제가 꿈꿔왔던 노후의 모습일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들리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만이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이렇게 멀 수가 있는 거군요. 다음날 아침도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세면하고 거실로 나왔죠. 아내는 역시나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똑같은 인사, 똑같은 침묵.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어요. 휴대폰이 울렸거든요. 미국에 있는 아들 정민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정민아?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잠깐 통화할 시간 있으세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물론이지. 무슨 일이냐? 아, 별일은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을 좀 더 큰 데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좀 필요해서 연락드렸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연락한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니. 얼마나 필요하니? 한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자는 제대로 드릴게요. 1년 안에 꼭 갚을게요. 알겠다. 이따가 계좌로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럼 바쁘시니까 이만 끊을게요. 잠깐, 정민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몸은 건강하고. 아, 네. 다 괜찮아요. 좀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니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통화 시간은 채 5분도 안 되었어요. 아들에게는 제가 그저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 불과한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한테서 전화 왔었네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대요? 승진해서 이사한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럼 보내주셔야죠. 아들이 잘 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아내도 별다른 감정 없이 대답했어요. 정작 아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오랜만에 들었는지, 얼굴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송금을 마치고 목공실로 향하는 길에 캐나다에 있는 딸 미영이한테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아버지, 정민 오빠한테 돈 보내주셨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괜찮아요. 건강하세요. 딸조차 형이 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안부를 묻는군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형식적인 안부 메시지 보내는 게 고작이었는데 말이에요. 목공실에 앉아서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언제부터 아이들과 이렇게 멀어진 걸까? 어릴 때는 아빠 하며 따라다니던 아이들이었는데, 정민이가 대학 입학할 때만 해도 제 어깨에 팔을 걸치며 아버지 덕분에 좋은 대학 갑니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저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어요. 특히 결혼하고 해외로 나간 후로는 더욱 그랬죠. 명절 때나 생일 때 형식적으로 연락하고 필요할 때만 손을 벌리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나 싶네.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젊었을 때는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죠.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와서 보니 가족들에게 저는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내는 교회 일에만 빠져있고 아이들은 각자 삶이 바빠서 부모는 뒷전이에요. 점심시간에 다시 그 한식집에 갔어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오늘도 김치찌개 드릴까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 문득 옆 테이블을 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라고 하자 할아버지 얼굴에 웃음꽃이 폈어요.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손자 손녀가 있지만 1년에 한두 번 사진으로만 볼 뿐이에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죠. 오후에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이번 추석에 정민이랑 미영이 한국 올 수 있을까 물어봤나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비행기표도 비싸고 회사에서 쉬기도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한번 물어보면. 괜히 아이들 부담 주지 마세요. 화상통화로도 얼굴은 볼 수 있잖아요. 화상통화라니. 그것마저도 몇 달에 한 번이에요. 그나마도 바빠서 일찍 끊어야 해요 라며 10분도 안 돼서 끝나버리죠. 저녁 때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을 걸어보려고 노력했어요. 오늘 정민이한테 돈 보내줬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언제쯤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싶네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 날이 오겠죠. 아내의 대답은 언제나 이런 식이에요. 구체적인 대화가 아니라 건성으로 넘기는 말들 뿐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 여행 갔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모래성 쌓고 있는 정민이, 놀이공원에서 솜사탕을 먹고 있는 미영이.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사진 속 제 모습을 보니 지금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했고요.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이렇게 멀어진 걸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이 집에서 저는 혼자인 거네요. 아내도 아이들도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만 홀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이런 외로움이 매일 반복되고 있어요.
며칠 후 우편함에서 특별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고향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온 편지였어요. 40년 만에 열리는 동창회 소식이었습니다. 박정호 동창님께 오랜만입니다. 저희 경남 초등학교 1960년 졸업생 동창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고향에 가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일이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갈 일이 없었으니까요. 아내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보세요.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대요. 아내는 편지를 대충 훑어보고는 무심하게 말했어요. 가시려고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갔다 오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 주에 수양회가 있어서 바쁠 것 같아요. 아내의 반응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함께 가자거나 재미있게 다녀오라거나 하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가야 할까 말까?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만나는 친구들의 모습이 궁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서로 어색할까봐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결국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집에만 있다가는 정말 세상과 단절될 것 같았어요.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동창회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많이 늙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괜찮아 보였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아내에게 인사했습니다.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여전히 관심 없는 목소리였어요. 저녁에 몇 시에 돌아올지, 누구를 만날지 그런 건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KTX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며 옛 생각에 잠겼어요. 어릴 때는 이 길을 기차로 얼마나 자주 다녔던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서울로 올라왔지만 방학 때마다 고향으로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부산역에 도착해서 시내버스로 갈아탔어요. 고향 마을로 가는 버스 안에서 바라본 풍경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논밭이었던 곳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작은 상점들이 있던 자리에는 대형마트가 생겨 있더군요. 동창회 장소는 마을 회관이었어요. 도착해서 보니 벌써 몇 명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모두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깊게 패인 모습이었거든요. 혹시 박정호 아니야?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김철수였습니다. 어릴 때 같은 반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죠. 아, 철수야. 반갑다. 서로 얼굴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웃는 모습은 예전과 똑같았거든요. 야, 너 정말 변하지 않았구나. 그때 그 모습 그대로야. 무슨 소리야, 나도 다 늙었지. 하나둘씩 동창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서로 이름을 맞춰가며 반가워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이었어요. 윤정이도 온다던데? 누군가가 말하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윤정이. 초등학교 때 제가 좋아했던 첫사랑이었어요. 50년 넘게 잊고 살았던 이름인데 듣는 순간 갑자기 그때의 기억들이 살아났습니다. 정이가 정말 온다고? 응, 아직 안 왔지만 온다고 연락받았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이는 어떻게 변했을까? 저를 기억이나 할까? 갑자기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회관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분이 들어왔어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윤정이었어요. 머리는 회색빛이 돌았지만 그 특유의 우아한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예전보다 살짝 통통해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정이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정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정이야. 그래, 정말 오랜만이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이상한 전율이 온몸을 흘렀어요. 50년 전 어린 시절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해 보이네. 고마워. 너도 그대로구나. 여전히 예쁘다. 정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정말 오랜만에 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동창회 시간 내내 정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고 어릴 때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이는 간호사로 일하다가 최근에 은퇴했다고 했어요. 남편과는 10년 전에 사별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생각나니?
소풍 갔을 때 너랑 같이 도시락 먹었던 거. 물론 기억하지. 내가 김밥을 나눠줬었잖아. 맞아. 그때 정말 좋았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마음이 편해졌어요. 집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외로움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니. 동창회가 끝날 무렵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시간 되면 우리 집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는데 차라도 한잔 할래? 마음속으로는 당장 그러고 싶었지만 잠깐 망설였습니다. 결혼한 몸으로 옛 첫사랑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게 괜찮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정희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아, 그러자. 함께 카페로 향하면서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설렘을 느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정희와 함께 찾은 카페는 고향 시내에 있는 작고 아담한 곳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고 나니 갑자기 어색해졌어요. 50년 만에 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였거든요. 정호야, 정말 많이 변했다.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목소리가 여전히 부드럽더군요. 나도 늙었지 뭐. 정희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나도 할머니가 다 됐어. 서로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정희의 질문에 잠깐 멈칫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솔직하게 말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였고 그렇다고 거짓말하기도 싫었어요. 글쎄,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 그냥 그렇게? 정희가 제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사실 요즘 많이 외로워. 아내랑은 대화도 거의 없고 아이들은 해외에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 게 고작이야. 말하고 나서 후회가 됐어요. 너무 솔직하게 말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정희는 따뜻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비슷해. 남편 떠나고 나서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더라. 힘들었겠네.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 그래도 간호사로 일하면서 바쁘게 지내니까 견딜만 했어. 은퇴하고 나서가 더 어려워. 정희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짠했어요. 동시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위안이 되기도 했고요. 그때 생각나니? 우리가 학교 뒷산에서 도토리 주웠던 거. 정희가 갑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기억하지. 너랑 나랑 누가 더 많이 줍나 내게 했었잖아. 맞아, 그때 내가 이겼지? 아니야, 내가 더 많이 주었어. 에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니 정말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정호야, 사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정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무슨 말?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 좋아했었어.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희가 저를 좋아했었다니. 그때 저도 정희를 좋아했는데 서로 마음을 모르고 지냈던 거네요. 정말? 응. 그런데 너는 몰랐지? 나도 너를 좋아했어. 고백을 하고 나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68세가 되어서 하는 첫사랑 고백이라니. 우스운 일이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정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 너도 나를? 응. 근데 어린 마음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 만약 그때 알았다면 어땠을까? 글쎄, 아마 우리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아쉬움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라도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정희야, 혹시 시간 되면 내 집 구경 좀 시켜줄 수 있어?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거든요. 좋아. 그런데 집이 좀 낡아서 부끄러워. 정희의 집은 카페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마당에는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늑하네. 꽃들도 예쁘고. 고마워. 혼자 사니까 할 일이 없어서 화초나 기르며 지내고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집과는 달리 살아있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에는 책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정희가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차 한잔 할까? 그래, 좋지. 정희가 차를 끓이는 동안 집 안을 둘러봤어요.
부엌 옆에 있는 작은 책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래되어서 기울어져 있었어요. 이 책장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응, 몇 달 전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했어. 책이 무거워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고칠 데가 없어서 그냥 두고 있었어. 내가 고쳐줄까? 정말? 할 수 있어? 물론이지. 나 건축 기술자로 일했잖아. 이런 건 간단해. 정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고마워. 그런데 도구는 어떻게 해? 집에서 가져올게. 내일 다시 와도 될까? 물론이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마음이 이상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인사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친구들 많이 만나서 좋았습니다. 그래요. 저녁은 드셨나요? 네, 밖에서 먹고 왔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어떤 친구들을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희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정희 생각이 계속 났어요. 함께 나눈 대화, 따뜻한 웃음, 그리고 내일 책장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한 것까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오랜만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목공실에서 도구를 챙겼습니다. 수평기, 드라이버, 망치, 나사 등 필요한 것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오늘도 나가시나요?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네, 친구가 집 수리 좀 도와달라고 해서요.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역시나 누구인지 어떤 일인지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의 집에 도착하니 벌써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찍 왔네? 응, 일찍 끝내고 싶어서. 책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연결 부분이 헐거워져서 기울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니 예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젊었을 때 이런 일을 하며 보람을 느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정희가 옆에서 물이나 수건을 건네주며 도와주었어요. 정호야, 정말 잘하네. 역시 전문가야. 정희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집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2시간 만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책장이 반듯하게 서니 정희가 박수를 쳤어요. 와, 완전히 새 것 같아. 정말 고마워. 별거 아니야. 이런 거야 뭐.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꿈, 후회, 앞으로의 계획 등등. 정희와 대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정호야,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너랑 이렇게 시간 보내니까 정말 행복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나도 그래.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봐. 서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68세에 느끼는 이런 감정이 맞을까요? 확실한 건 정희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희와 시간을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3번 더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집 수리를 핑계로 갔지만 이제는 그냥 보고 싶어서 가게 되었어요. 오늘도 정희의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제가 목공실에서 만든 작은 화분 받침대를 들고 있었어요. 정희가 화초를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정희야, 나왔어. 문을 두드리니 정희가 환한 미소로 반겨주었어요. 어머, 정호야. 그게 뭐야? 내가 화초 좋아한다고 해서 화분 받침대 만들어봤어. 정희가 받침대를 받아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정말 예쁘다.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그냥 집에서 시간 날 때 만들었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이런 걸 손수 만들다니. 정말 고마워. 정희가 화분 받침대를 이리저리 살펴보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마치 아이가 새 장난감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더라고요. 정호야, 너 정말 손재주가 좋구나. 이런 걸 보니까 내가 얼마나 정성스러운 사람인지 알겠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집에서는 제가 만든 것들을 쓸데없는 거라고 여겼는데 정희는 이렇게 진심으로 좋아해 주니까요.
정희야, 사실 집에서는 이런 거 만들어도 별로 관심 없어 해. 그래? 왜? 아내가 보기에는 그냥 늙은이가 하는 취미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 정희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안 되지. 이렇게 아름다운 걸 만드는데 인정해줘야지. 고마워. 너만이라도 알아줘서. 그날 오후 정희와 함께 마당에서 화초를 돌보았어요. 제가 만든 화분 받침대에 화분을 올려놓으니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정호야, 이거 봐. 우리가 함께 만든 작품이네. 정희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작품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정희야, 너랑 함께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야. 나도 그래. 혼자 지낼 때는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갔는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정희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정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 모든 게 다. 내 집 고쳐주고 예쁜 화분 받침대도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내 얘기를 들어줘서. 정희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정호야, 너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누구든지 너 같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야.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던가요? 아내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희와 함께 있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았는데 집에 가까워질수록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저녁은 드셨나요? 네, 먹고 왔어요. 그럼 됐네요. 그게 끝이었어요. 오늘 어디서 뭘 했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제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정희와 함께 있을 때의 밝은 표정은 사라지고 평소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정희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제가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호야, 혹시 시간 되면 같이 영화라도 볼까? 영화? 응, 옛날 영화 상영한다던데. 우리 어릴 때 봤던 그런 영화 말이야.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좋다고 했어요. 정희와 함께라면 영화든 뭐든 즐거울 것 같았거든요. 약속 당일 영화관에서 만났어요. 정희가 깔끔한 옷을 입고 와서 더 젊어 보였습니다. 와, 정희야. 오늘 정말 예쁘다. 고마워. 너도 멋져. 오랜만에 듣는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함께 팝콘을 사서 영화관에 들어갔습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정희의 손이 팔걸이 위에 있었어요. 가끔 손이 스칠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설렘을 느껴본 게 정말 오래된 일이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호야, 요즘 정말 행복해. 너 만난 후로 매일이 즐거워. 나도 그래. 너 때문에 내 인생에 다시 봄이 온 것 같아. 서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야, 나한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잘못된 건 아닐까? 무슨 말이야? 나는 결혼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너를 만나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정희가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정호야,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마음인데. 그래도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서로 위로가 되어주는 거지. 정희의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평소처럼 조용한 식사였습니다. 여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죠. 교회 일도 바쁘고. 우리 가끔 영화라도 보러 갈까요? 아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냥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괜찮아요.
교회에서 할 일도 많고 굳이 영화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역시나 관심 없는 반응이었어요. 정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희와 함께할 때의 행복함과 집에서 느끼는 외로움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뭘까?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처음으로 진지하게 내 인생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아내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유심히 지켜보더라고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여보,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아침 식사 중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친구 집 수리 도와주는 일이 있어서요. 어떤 친구요? 초등학교 동창인데. 남자친구예요? 여자친구예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여자 동창이에요. 아내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여자 동창이요? 나이 들어서 주책스럽게. 그냥 친구로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친구로서요? 80 다 되어가는 사람이 여자친구네 하면서 매일같이 나다니는 게 친구로서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과장하지 마세요.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과장이요? 지금 제가 바보로 보여요? 요즘 당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를 줄 알아요?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표정부터 다르잖아요. 나갈 때는 신나하고 들어올 때는 시무룩하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도 알아요. 아내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평소에는 무관심했는데 이럴 때는 예리하게 눈치를 채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면 그 여자를 만나지 마세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왜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와 시간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말은 맞았지만 속으로는 반발심이 일었어요. 평소에는 저에게 관심도 없던 사람이 이럴 때만 간섭하다니. 그럼 여보는 저한테 관심이라도 있었어요? 뭐라고요? 평소에는 저와 대화도 안 하면서 지금 와서 왜 그런 말을 해요? 아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게 의외였나 봅니다. 당신이 변한 거 맞네요. 예전 당신 같으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텐데. 네, 변했어요. 그동안 너무 참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아내는 저에게 필요한 말만 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후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호야, 오늘 만날 수 있어? 글쎄, 집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야. 무슨 일이야? 아내가 우리 만나는 걸 알아챈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정희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잠깐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알겠어. 하지만 정호야,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 그것만은 기억해.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희를 만나고 싶은 마음과 아내에 대한 미안함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이틀 후 아내와 다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무슨 얘기요? 우리 결혼 생활 말이에요. 솔직히 행복한가요? 아내가 잠깐 멈칫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건지. 행복이 뭔데요? 큰 어려움 없이 사는 것도 행복이죠. 그게 전부예요? 서로 사랑하고 대화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필요 없나요? 아내가 딱딱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 나이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는 게 중요하죠. 그럼 전 안정적이지만 외로운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 건가요? 외롭다고요? 가족도 있고 집도 있는데 뭐가 외로워요? 아내는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제 꿈도 제 행복도 모두 뒤로 미뤄두고 오직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장의 책임이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가요? 아이들은 저를 돈 필요할 때만 찾고 여보는 교회 일에만 빠져 있어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아내가 잠깐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다른 여자가 아니라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이해해준다고요? 결혼한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가 뭘 이해해준다는 거예요? 순간 화가 났어요.
정희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정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보다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정희 씨요? 이름까지 다 알고 있네요. 아내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여보, 우리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웃어본 게 언제예요? 마지막으로 손잡고 걸어본 게 언제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남남이 되었는지. 아내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이혼하자는 얘기예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혼이라는 단어를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아니면 뭐예요? 그 여자랑 계속 만나면서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건가요? 저는 그냥 우리가 다시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했는데 지금 와서요? 4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며칠간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집안이 무덤덤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 사이에 정희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받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정희가 직접 집 근처까지 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야, 나야. 지금 내 집 근처 카페에 있어. 시간 되면 잠깐만 나올 수 있어? 마음이 급해져서 급하게 나갔어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 정희의 모습이 초조해 보였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연락을 못 받아서. 괜찮아. 무슨 일이야? 많이 힘들어 보여. 정희가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그 따뜻한 눈빛을 보니 지금까지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랑 크게 싸웠어. 우리 만나는 걸 알아챘거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정희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정호야, 내가 너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너 때문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잖아. 정희야, 솔직히 말할게. 너를 만나기 전에도 우리 부부는 이미 끝난 관계였어. 너는 그냥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 거야.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진짜 사랑하는 부부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정호야,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나와 함께하는 거든 아니면 가족과 다시 화해하는 거든. 정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진정으로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깊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이대로 계속 참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용기를 내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까? 며칠 후 결심이 섰어요.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정민아, 미영아, 아버지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희는 아버지가 항상 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맞다. 평생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아버지도 사람이야. 외롭고 때로는 약해지기도 해.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어. 계속 참고 사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면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사는 게 옳은 일일까? 너희가 보기에는 이기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버지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아내에게도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해봤어요. 여보,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봅시다. 뭘 더 이야기해요?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말해봐요. 지금 우리 관계에 만족하세요? 아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오래전부터 당신한테 사랑이라는 감정은 없었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들었으니까요. 그럼 왜 지금까지? 체면 때문이죠. 이혼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그럼 지금도 그 체면 때문에 계속 살자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40년 결혼 생활의 끝을 확인했어요.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 일주일 후에 왔어요. 예상대로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민이는 전화로 연락해 왔어요. 아버지, 편지 받았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세요? 그래, 정민아.
아버지도 많이 고민했어. 하지만 아버지, 이혼은 너무 극단적인 선택 아닌가요? 그냥 참고 사시면 안 될까요? 정민아, 아버지가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할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결국 아이들도 체면을 걱정하는군요. 제 행복보다는 말이에요. 미영이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버지, 너무 충격적이에요. 다른 여자분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미영아,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건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미 끝났기 때문이야. 그래도 가정이 먼저잖아요. 가정이라고 하기엔 우리 집은 이미 오래전에 가정이 아니었어. 아이들과 대화해봐도 이해받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내와 이혼 절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다행히 아내도 더 이상 의미 없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까요? 반반으로 나누죠. 집은 당신이 가지세요. 저는 작은 곳으로 이사 갈 생각이에요. 그럼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서로 잘못이 있으니까. 의외로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40년간 쌓인 감정의 앙금이 있었지만 마지막만큼은 서로 배려하며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식이 주변에 알려지자 여러 반응이 있었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짓이야? 자식들 생각은 안 하나? 체면도 없이. 예상했던 반응들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희에게 이혼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정호야, 정말 괜찮은 거야? 응,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시원해. 그래도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해서 마음이 무거워. 정희야, 너 때문이 아니라고 했잖아. 오히려 고마워해야 해. 내가 없었다면 계속 의미 없는 삶을 살았을 거거든. 정말? 정말이야. 너 덕분에 내가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정호야. 나도 너 만난 후로 정말 많이 변했어. 어떻게? 매일이 기대돼.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정호와 어떤 시간을 보낼까 하면서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정희와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새 집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정희와 함께 살기에 적당한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호야, 우리 정말 함께 살 거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 각자 혼자잖아. 그런데 결혼은 안 할 거야? 잠깐 생각해 봤어요. 굳이 법적인 결혼을 해야 할까요? 정희야, 우리 나이에 종이 한 장이 중요할까? 마음으로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작은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정희와 함께 보러 갔을 때 둘 다 마음에 들어 했어요. 여기 좋다, 정호야. 정원에서 화초도 기를 수 있겠어. 그리고 여기에 작은 목공실도 만들 수 있겠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집이네. 계약을 하고 나서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40년간 살았던 집에서 나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내가 말했어요. 그래도 40년이었는데? 네, 고생하셨어요. 당신도 고생했어요. 마지막 인사치고는 담담했어요. 서로에게 원망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랑이 식었을 뿐이죠.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정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정호야, 우리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 나도 그래. 이렇게 편안한 기분은 오랜만이야.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좋아. 그런데 정호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신경 쓰지 말자.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옆에서 정희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원을 둘러봤어요. 정희도 나와서 함께 이곳저곳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장미 심으면 어떨까? 좋지. 그리고 저쪽에는 채소밭을 만들어보자. 정말 우리만의 집이 되겠네. 서로 손을 잡고 정원을 걸었어요. 68세에 느끼는 첫사랑의 설렘이 이렇게 달콤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새 집에서 정희와 함께 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정희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고, 정호야, 일어났어?
라고 부르는 목소리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정희야. 잘 잤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아침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웃음으로 하루를 열고 있습니다. 정원에는 우리가 함께 심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어요. 장미, 코스모스, 해바라기까지. 정희가 정성껏 돌본 덕분에 집 앞이 작은 화원 같았습니다. 정호야, 이거 봐. 우리가 심은 토마토가 이렇게 빨갛게 익었어. 정희가 토마토를 따서 보여주었어요. 직접 기른 채소를 함께 수확하는 기쁨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와, 정말 탐스럽게 익었네. 오늘 점심에 먹어보자. 좋아. 상추도 따서 샐러드 만들어줄게. 작은 목공실도 완성했어요. 정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신발장, 책꽂이, 화분 받침대 등등. 제가 만든 것들로 집안이 하나씩 채워져 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정호야, 너 정말 천재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정희가 제가 새로 만든 화장대를 보며 감탄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할 만한 걸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매일 이런 고마움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어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처음에는 연락조차 끊어질 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하세요? 정민이가 어느 날 전화로 물어봤어요. 그래, 정민아. 정말 행복해. 그럼 다행이에요.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아버지 목소리를 들어보니 정말 달라졌더라고요. 고맙다, 정민아. 정희 할머니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아들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디어 아이들도 제 선택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도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가끔 화상통화를 할 때 정희와도 인사를 나눕니다. 정희 할머니,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고마워, 미영아. 내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야. 이렇게 가족들이 조금씩 받아들여주니 마음이 더욱 편해졌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처음엔 따가웠어요. 나이 들어 철없이 굴던이라는 식의 수군거림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조용하고 단정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마트에서 만난 이웃이 말했어요. 네, 감사해요. 정희씨도 복이 많으세요. 이렇게 다정한 분을 만나서. 저야말로 복받은 사람이죠. 이제는 동네에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고 있어요. 가끔 젊은 연인 같다고 농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녁이면 정희와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손을 잡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정호야, 5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 모르겠어. 그때는 그냥 어린 마음에 좋아했던 건데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 5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함께 살게 되다니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 같아. 두 번째 봄이네. 정희의 표현이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우리에게 두 번째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정희와 함께 산 지 딱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기념으로 뭔가 의미 있는 걸 만들어주고 싶어서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정희야, 잠깐 목공실로 와볼래? 왜? 무슨 일이야? 놀라지 마. 목공실 한가운데에는 제가 정성껏 만든 나무 벤치가 놓여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크기의 예쁜 벤치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우리가 함께 앉을 벤치야. 정원에 놓고 매일 저녁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정희가 벤치를 만져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예뻐. 이걸 언제 만들었어? 새벽에 몰래 만들었지. 그런데 여기 봐. 벤치 등받이에 작은 글귀를 새겨 넣었어요. 새로운 시작 마이너스 정호와 정희의 두 번째 봄. 정희가 글귀를 읽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정호야. 정말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너 덕분에 내 인생에 다시 봄이 왔어. 함께 벤치를 정원으로 옮겨 놓았어요. 딱 좋은 자리에 놓으니 정말 우리 집 정원과 잘 어울렸습니다. 저녁에 차를 끓여서 새 벤치에 앉았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늘의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호야,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
당연히 행복해야지. 우리 이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자. 오늘도 고마워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사랑해요, 정호야. 나도 사랑해요, 정희야. 68세에 하는 사랑 고백이 이렇게 달콤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서로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아 있으니 정말 행복했어요. 내일은 뭐 할까? 내일은 장 보러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줄게. 그럼 나는 화단 정리하고 새로 씨 뿌리게. 좋아. 내일도 함께 할 일이 있다니 기대돼.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함께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고 함께 할 미래가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 68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매일 웃으면서 살 수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정희야,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자. 응, 오래오래 함께 하자.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어요. 남은 인생을 정희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겠다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작업대에 새겨넣었던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귀처럼 우리의 두 번째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밤도 정희와 함께 행복한 꿈을 꿀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다른 행복한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삶이었습니다. 68세 박정호 건축 기술자였던 저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어요. 정희를 사랑하고 정희에게 사랑받는 한 남자로서 말이죠. 며칠 후 정희가 제안했어요. 정호야,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 기념으로. 사진? 응, 이 벤치에서 함께 찍으면 좋을 것 같아. 나중에 늙어서 이 사진 보면서 추억할 수 있게. 하, 우리 더 늙을 수 있나? 물론이지. 우리 80까지는 살아야지. 동네 사진관에 부탁해서 정원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만든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서로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사진사 아저씨가 정말 보기 좋은 부부시네요 라고 하니까 둘 다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중에 받은 사진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68세와 66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정말 행복해 보이네. 그러게. 이런 표정으로 웃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나도 마찬가지야. 사진을 거실에 걸어두었어요. 매일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열이 계속 나더라고요. 정희야, 병원에 가봐야겠어. 괜찮아. 그냥 감기일 거야. 안 돼. 우리 나이에는 작은 병도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 병원에 함께 갔는데 다행히 단순한 감기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말이에요. 정희야, 아프지 마. 나 정말 무서웠어. 미안해. 괜찮아질 거야. 약 잘 먹고 푹 쉬어. 내가 다 챙겨줄게. 며칠간 정희를 간병하면서 새삼 느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매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희가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우리는 더욱 서로를 아끼게 되었어요. 작은 일상도 더 감사히 여기고 함께 있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했습니다. 정호야, 우리 버킷리스트 만들어 볼까? 버킷리스트? 응, 함께 하고 싶은 일들 말이야. 좋은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종이에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봤습니다. 제주도 여행하기, 함께 요리 배우기, 작은 텃밭 가꾸기, 손자 손녀들과 만나기, 정희의 고향 구경하기.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목록이었어요. 정호야, 이 중에서 먼저 뭐부터 할까? 제주도 여행은 어때? 우리 신혼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신혼여행? 그렇잖아. 우리 새로 시작한 거니까. 정희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68세와 66세의 신혼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설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마치 신혼부부처럼 들떠 있었어요. 어디를 갈지, 뭘 먹을지, 무엇을 볼지 함께 계획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정호야, 정말 가도 될까? 우리 나이에. 당연히 가야지. 나이가 뭐가 중요해? 그래, 맞아. 우리도 여행할 권리가 있지.
마침내 제주도 여행을 떠나는 날이 왔어요. 공항에서 손을 잡고 걸으면서 정말 신혼부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보낸 3박 4일은 정말 꿈 같았어요. 한라산 등반은 힘들어서 포기했지만 해변을 거닐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희야, 이런 여행을 왜 진작 안 했을까? 그러게. 젊었을 때는 여유가 없었고 지금에서야 이런 호사를 누리네. 앞으로 더 많은 곳을 여행하자. 좋아.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서 사진을 정리하면서 새삼 느꼈어요. 우리가 정말 많은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정희야, 우리 행복하지? 당연하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나도 그래. 매일이 꿈만 같아. 그날 저녁 우리가 만든 벤치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정호야, 저 별들도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아. 그럴 거야. 우리 사랑을 보고 기뻐하고 있을 거야. 오늘도 고마워요, 정호씨. 나야말로 고마워요, 정희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68세의 박정호와 66세의 윤정희.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커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은 시작이라고 포기할 이유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 나이에 만난 사랑이 더 깊고 진실했습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함께하는 매 순간을 감사히 여기며 살고 있거든요. 제 인생의 두 번째 봄. 이 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완벽히 행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희와 함께라면 모든 날이 특별할 것 같습니다. 작업대에 새겨 넣었던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귀가 매일 저를 웃게 만들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68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랑, 새로운 행복.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박정호, 68세 남자의 두 번째 봄 이야기.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낸 덕분에 찾은 진정한 행복의 이야기입니다.